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제가 3월 10일 날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시간은 2023년 3월 11일 날 이제 10시에 업로드돼서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해드릴 내용은 함께 배우기 지금 계속 2차전지 하고 있고, 뭐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2차전지가 좀 급락했죠. 변동성이 너무 커서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오늘도 한번 2차전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2차전지 4대 소재가 뭐죠?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그 다음에 이제 분리막이죠. 그래서 이 4대 소재 중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동박도 해야 되고, 뭐 또 장비 쪽도 좀 있고요. 그래서 한번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2차전지도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짜봤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한 15개, 16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은 이제 그 4대 소재 중에 마지막 분리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리막은 이제 처음에도 이제 첫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분리된 막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터로 갔을 때 일과, 그러니까 이 워라벨이라고 하죠. 일과 직장과 그러니까 집이 어디죠? 우리 집은 양극, 직장은 어디냐면 저기 이제 음극이죠. 그걸 이제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놀고 쉬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거를 딱 분리를 해줘라.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리막은 뭐냐면 양극과 음극이 있잖아요. 둘이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폭발해요. 화재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이렇게, 지금도 사실 배터리 사고는 나요. 그러니까 전기차, 뭐 중국에서도 간간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기 양극과 음극이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리막은 어쨌든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고, 그리고 중간에 미세한 구멍이 있어. 근데 리튬이온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튬이온은 또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만들기가 쉬운 제품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삼성에서 만든 원통형인데, 이 맨 오른쪽에 파란색이 양극이고 중간에 여기 노란색 있죠. 노란색. 요게 이제 음극, 요게 바로 이제 분리막이에요. 그리고 요 분홍색이 바로 이제 음극이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껴 있는 거죠. 중간에 양극과 음극 중간에 노란색, 이게 이제 분리막이 들어가 있다. 근데 이 원통형 배터리는 여러 개가 막 섞여 있죠. 이 젤리롤처럼 말려가지고요. 저렇게 양극, 음극 분리막이 막 여러 개가 돌돌 말려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좀 더 이제 크게 그려서, 분리막은 양극, 음극을 막는 소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운데 이게 분리막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이 양극재, 요 양극, 오른쪽이 음극. 여기 리튬이온이 여기 있죠. 그래서 방전된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배터리를 다 썼을 땐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흑연이죠, 음극. 그리고 요게 뭐라 그랬죠? 노란 게 우리가 이제 전해. 지금 액체로 돼 있죠. 그래서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리튬이온을 잘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게 충전, 방전, 양극 갔다 음극 갔다 음극 막 이렇게 이걸 빨리빨리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걸 우리가 배웠죠. 커피 만드는 거랑 똑같다. 근데 어쨌든 이제 분리막은 이 양극과 음극을 절대 만나게 해서는 안 되는 장치인데, 다만 이 리튬이온이 이제 여기서 이쪽 음극으로 가야, 여기서 이제 음극 쪽으로 가야 충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요거는 한번 생각이 나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거예요. 둘이 사실 만나면 안 되잖아요, 영화에서. 좀 비극적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둘이 결국 만났고, 집안에서 반대하는 사랑을 했지만 이제 나중에 죽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양극과 음극이 이거를 절대,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아가 못 만나게 해주는 역할, 그게 바로 이제 분리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리튬이온이 여긴 큰데 제가 일부러 좀 작게 만들었고요. 요게 이제 여기 통과해서 들어가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요것만 이제 통과를 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제 요게 그 한 보고서에 있는 걸 제가 캡처해 왔는데 분리막 단면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게 구멍이 뚫려 가지고 이쪽에 있는 게 리튬이온이죠. 여기가 이 리튬이온이 일로 쑥 들어가서 여기 이 음극재 쪽으로 숭숭숭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긴지 아시겠죠? 이 가운데 구멍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리막은 구멍이 미세한 것들이 좀 뚫려서 그 통과를 해주게 한다.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네모난 거. 요게 이제 기공입니다. 요런 이제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저걸 기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리막에는 미세한 기공이 있다. 배터리 내부 온도가 근데 이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거나 과전류가 흐르면 저 기공을 닫아버린대요. 왜냐면 이게 과열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과 직결되고, 근데 분리막은 이제 종류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습식과 건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건식은 뭐냐면 저 분리막 재료가 폴리에틸렌하고 폴리프로필렌입니다.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런 걸 이제 대한유화가 만들어요. 실제 원재료를. 근데 저거를 건식은 그냥 사방으로 이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뭐 위로 이쪽으로 당겼다, 이쪽으로 당겼다 해가지고 늘립니다. 그래서 이 기공, 구멍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식 분리막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느슨하죠. 여기 보시면 이쪽이. 예. 그래서 경제적이 좀 값도 싸고요. 친환경적이에요. 근데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기공 크기가 좀 불규칙하고 얇게 만들기도 좀 어렵고 에너지 밀도도 낮아요. 그래서 저사양 제품, 뭐 LFP 배터리, 전기버스, 그러니까 고출력이나 이런 걸 원하지 않는, 대신에 좀 값도 싸고 만들기는 좀 이렇게 만드는 공정도 좀 더 간단하고, 대신에 근데 얇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사양 제품 말고 약간 중저가형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을 이 건식 분리막을 통해서 만든다. 근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배터리 분리막은 이제 다 습식입니다. 대부분 요거. 습식은 이렇게 촘촘하고요. 요거를 이제 만드는 방법은 이것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이제 저 PPP 필름에다가 기름을 섞어 가지고 이걸 압출을 해 가지고 납작하게 만드는 게 팡팡하게 편대요. 그럼 이제 그걸 가만히 두면 식잖아요. 그럼 굳어지면 거기에 이제 채워져 있던 오일이, 요 구멍에 오일이 있죠. 오일이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구멍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건식은 이렇게 쫙쫙 피는 거고, 습식은 거기다 기름 발라가지고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그냥 기다리면 오일이 빠지면서 구멍이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들기가 좀 복잡하고 소재 사용도 많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싼 편입니다. 비싸고 대신에 기공 크기가 굉장히 균일하고 얇게 만들 수 있어요. 분리막을. 그래서 고성능 배터리에 탑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NCM 배터리 같은 데는 대부분 이런 습식 분리막이 채택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세는 습식 분리막이에요, 사실. 예, 습식 분리막이 자동차용으로는 가장 많이 들어간다라고 뭐 이해되시죠? 이제 어쨌든 건식과 습식이 있다는 것만 염두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근데 이제 분리막을 우리가 볼 때 이 덴트라이트라는 현상이 있어요. 요거 이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 그 덴트라이트 현상이 뭐냐면 조금 중간에 이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 같으세요? 이 왼쪽에 있는 게 뭐 이상하게 뭐 돌기 같은 거 있죠. 막 쭉쭉 삐져나가고 좀 날카로워 보이죠. 예, 저게요 분리막을 뚫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리막이 뚫려버리면 양극 음극 로미오 줄리아 만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납니다. 뻥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저 덴트라이트 현상 때문에 자동차 폭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은 이제 리튬이 이렇게 충전을 할 때요. 리튬이 어디서 어디로 가죠? 충전할 때 양극에서 음극으로 가죠. 그럼 음극에 리튬 결정이 이게 수십 번, 뭐 수백 번, 수만 번 반복할 거 아니에요. 충전했다. 근데 이제 이 음극 쪽에 그 과정을 반복하면은 리튬 결정이 맺혀가지고 이게 점점 쌓인대요. 찌꺼기 같은 게. 그래서 리튬이 저렇게 만들어져요. 돌기 같은 게 날카로워.
그래서 이걸 이제 찾아보니까 리튬이온이 배임행위를 한다라고 누가 적으셨던데 맞는 것 같아요. 리튬이온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리튬이온은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일터에 가서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는 거죠. 예. 그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거기 음극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 돌기가 점점 생기니까 요게 분리막을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어느 날. 예. 그러니까 이 덴트라이트가 굉장히 좀 위험한 거죠. 사실. 그래서 뭐 전고체 배터리를 쓰려고 하는 게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이 전해질이 고체니까 안 움직이거든요. 그 분리막도 필요가 없어요. 양극, 음극이 만날 수가 없어요, 별로. 예. 근데 이제 이 전해 액 같은 경우는 액체 전해질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이 물로 돼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무튼 이 덴트라이트 현상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여기 음극으로 가잖아요, 리튬이. 그럼 저기서 결정화를 한대요. 이렇게 밑에 보이시죠? 이렇게 삐쭉삐쭉. 요게 이제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분리막을 이렇게 요 밑에 보시면 얘가 날카로운 게 이거 딱 찢어버려요.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양극 음극이 만나서 터진다.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그 LG화학이 이제 LG엔솔 상장하기 전에 그때 LG화학이었죠. 그때 한참 화재 사고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도 아마 덴트라이트 현상 아니었나라고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 의해서 그래서 분리막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현상을 또 안 찍힐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좀 필요한 거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이게 분리막은 사실 이렇게 간단합니다. 뭐 그렇게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분리막 밸류체인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습식 분리막 밸류체인은 이렇게 전 세계에 한 5개 업체 정도가 있고 창신 신소재가 이제 중국 회사예요. 원래 SKI 테크놀 1등이었는데 워낙 중국이 고성장하니까 저희 회사가 1등 돼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이제 55% 압도적이고 근데 중국 영향 때문이고요. 실제 중국을 제외하면 SKI 테크놀로지가 1등입니다. 그래서 이 습식 분리막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좀 유명해요. 원래 옛날부터 일본도 굉장히 분리막 강자거든요. 그래서 아사히 여기가 15%, 그 다음에 WCP가 상장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던 기업이죠. 제가 얼굴이 잠시만요. 왜 이렇게 갑자기 제 화면을 못 잡네요. 제 얼굴이 흐려져가지고. 자, 아무튼 이제 WCP가 7%, 그 다음에 일본의 도레이가 현재 7%. 이게 21년 기준이니까 아직 그 사업 보고서가 안 나와가지고 22년 데이터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거는 참고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21년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저거의 원 재료인 PE는 이제 대한유화가 1등이에요. 아마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리막의 주요 공급처는 LG 쪽에 들어가는 회사는 도레이가 있고요. SKI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유난 이런 기업이 있고 아마 근데 LG화학이 아마 분리막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양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내재화 하려고 하는 거는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LG화학도 들어갈 수가 있고 삼성은 이제 WCP 있죠. 아까 WCP랑 아사히가 합니다. 그리고 SKO는 당연히 SKI 테크놀로지가 하겠죠. 그리고 CATL은 중국의 창신 신소재, 그리고 파나소닉 일본 회사니까 아사히와 도레이가 한다. 일단 이제 주요 플레이어들은 이제 이쪽에 공급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2개 있어요. 분리막 회사가 일단 대표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가 SKI 테크놀로지고 이 회사가 지금 저도 이거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분리막 만들 때 이쪽에 보시면 동시연신, 축차연신 이렇게 돼 있는데 동시연신은 뭐냐면은 이거 아까처럼 이렇게 동시에 위아래로 이렇게 폭과 길이를 쭉쭉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이게 고정돼서요. 변경하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SKI 테크놀로지의 강점은 요 밑에 있는 축차연신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했대요. 이 중간에 있는 거. 그래서 변경을 마음대로 바꿀 수, 그러니까 모양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세로로 한번 늘리고 가로로 늘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간대요. 그래서 모양 변형이 좀 쉽다. 제품 스케일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좀 기술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 기술을 이제 세계 최초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라믹 코팅은 이제 습식 분리막 여기 원단에다가 세라믹 가루를 뿌린대요. 뿌리면 이온 이동, 그러니까 리튬 이온이 분리막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걸 되게 쉽게 해주는데 대신에 열과 힘을 또 잘 건진다. 그러니까 강하면서도 통과도 잘 시켜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품질 제품이죠. 그래서 일단 습식 분리막 쪽에서 최강자 중에 하나가 SK I 테크놀로지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회사가 유럽에 좀 공장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 유럽 리스크가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았는데 실적도 조금씩은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SK I 테크놀로지의 설비 증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국에도 있고요. 한국은 좀 고정돼 있고 중국도 거의 고정돼 있고요. 어디가 늘어나냐면 여기 요색 있죠. 약간 황색. 예. 저게 이제 폴란드 실롱크스. 여기가 점점 증설이 늘어나고 또 북미 유럽에도 신규로 여기 검은색 25년에는 증설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확인은 좀 해보세요. 이제 조만간 3월 중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안이 나오는데 거기에 분리막도 배터리 요건에 넣는다. 그러니까 분리막도 중국 거 쓰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든가 아니면 미국과 우호국 FTA 체결국에서 한 걸 써라. 이 조건이 들어가면요, SK I 테크놀로지한테는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거고 창신 신소재는 타격이죠. 그러니까 중국 거 쓰지 말라는 얘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은 굉장히 이제 I 테크놀로지 주가의 중요한 이슈니까 한번 좀 체크를 해보세요. 아마 이게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들은 있는데 아직 뭐 100% 확신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WCP도 있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이 회사는 좀 독특합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도쿄 증시에 상장돼 있으니까 이럴 수 있죠. 이거 일본 기업인가? 근데 일본 기업이라고 하긴 좀 그런 게 대주주는 창업자는 한국 사람이에요. 삼성 SDI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금 조달이나 이제 또 일본이 이런 소재 강국이다 보니까 아마 일본 가서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W 스코프라는 회사가 지주사인데 이 회사가 일본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WSK랑 WCP,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회사가 요거죠. WCP. 이 두 개로 나눠서 각각 지분 갖고 있는데 WSK는 100% 지분을 갖고 있고 WCP는 저 회사가 35.9%를 갖고 있어요. 근데 둘 다 공장은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주사는 일본에 상장돼 있는데 공장은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WSK는 오창에 공장이 있는데 어떤 분리막을 만드냐면 그 우리 소형 기기 있죠, IT. 뭐 스마트폰이나 여기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소형 기기용 IT 제품 분리막 배터리 그걸 만들고 비중은 11%예요. 핵심은 여기죠. WCP는 전기차용만 만들어요. 그래서 청주에 공장이 있고 89%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핵심이죠. WCP가. 그러니까 전기차용을 만드니까. 그리고 헝가리에 지금 공장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4년도 가동을 목표로. 그래서 WCP는 좀 구조 아시겠죠? 예, 되게 좀 독특하죠. 그리고 WCP의 이게 증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25년까지 연평균 41%. 근데 WCP는 흑자를 내고 있어요. 실적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에 주로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CP가 이제 수혜를 받는 건 요즘에 삼성 SDI가 지금 이렇게 증설을 본격적으로 할 것 같아요. 이 왼쪽 그래프. 그냥 삼성 SDI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기존 이 한투에서 추정을 한 건데 이 22년에서 26년까지 2차전지 설비 증설 이 CAGR은 뭐냐면 연평균 증가율입니다. 성장률. 요건데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뭐 LG만 해도 32%, SK온이 29% 이렇게 높은데 삼성 SDI는 항상 이제 주주분들 불만이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근데 아니에요. 이제는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SDI가 연평균 30%나 아마 설비 증설 증가율을 보일 것 같다. 26년까지. 그렇게 되면 누가 수혜받아요? WCP 수혜 당연히 받겠죠. 그렇게 되면. 근데 저건 이제 추정이니까 계속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삼성 수혜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재료 만드는 기업이 대한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초고밀도, 그러니까 분리막은 이걸로 만들어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근데 초고밀도입니다. 그냥 PE가 아니에요. 분자 밀도가 100배나 높은 거 씁니다. 그래야 충격이 강하고 분리막으로 쓸 수가 있대요. 근데 제조 과정은 이렇게 5개인데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저분자를 반응기에 넣고 수소와 촉매제를 이렇게 중합 반응을 한 다음에 80도의 온도가 있는 반응기에 딱 넣고요. 회전시켜버리면 고분자가 바뀐대요. 그러니까 저분자를 고분자로 먼저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고속 원심 분리기에 넣고 회전을 딱 시켜버리면 찌꺼기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고순도가 뭐죠? 찌꺼기 없는 거죠. 그러면 초고밀도, 여기서 이제 나오는 PPP가 만들어진다. 폴리머가. 저걸로 분리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유화가 아마 점유율 기준으로는 세계 1등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일단 주요 고객사는 P, 폴리에틸렌 제품은 SK 아이테크놀로지, WCP 이쪽에 들어가고, PP 있죠. 폴리프로필렌. 여기는 창신 신소재 중국 쪽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중은 폴리에틸렌이 좀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 높고, 근데 분리막 매출 비중이, 그러니까 분리막의 이 소재 있잖아요. 분리막 소재. 분리막 매출은 아니죠. 분리막 이 소재가 분명히 우리가 봐도 야, 이거 되게 성장하고 좋은 사업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실 거는, 분리막 소재로 물론 돈도 벌고 매출 증가도 높지만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대한유화는 어쨌든 석유화학 회사인데 2023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8%밖에 안 되고요. 이익 비중도 지금 유한타증권에서 아마 추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2030년 기준으로 물론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엄청 또 높은 비중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유화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대한유화를 투자해볼까 이러지 마시고, 대한유화는 어쨌든 본업은 범용, 요 초고밀도 요거 말고 일반적인 P, PP 요걸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중국 경기나 공급, 수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좀 완충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리스크도 있어요. 이렇게 분리막 소재 시장이 이렇게 커요. 누가 봐도 그래프 보면 딱 좋죠. 야, 이거 멋지다 이럴 수 있는데, 밑에 제가 적어놨잖아요. 유럽, 미국 기업들은 현지에서 저 폴리머를 조달한대요. 운임비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대한유화 걸 쓰는 것보다는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거기 현지 걸 써요. 그러니까 이건 좀 리스크 요인이고, 롯데케미칼이 25년도에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시장에. 이런 건 또 당연히 안 좋은 이슈죠. 대한유화한테. 그래서 유한타증권에서 추정하기로는 점유율이 지금 50인데 22%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걸 소개를 해드렸냐면, 이렇게 일단 우리 밸류체인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리막 소재는 이제 주로 대한유화 만들지만 롯데케미칼도 나중에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쨌든 만드는 분리막 회사는 2개. 예. 다시 앞으로 가서 WCP는 되게 좀 독특하죠, 구조가. 일단 여기 요 회사들이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들이다. 창신 신소재, SK 아이테크놀로지, 아사히, WCP, 도레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분리막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 4대 소재는 다 공부를 일단 했습니다.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제가 동박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제 주제 가지고 2차전지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좋은 공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함께 배우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